안녕하세요. 카인하는 적페인이고요. 오늘 영상은 카인이 별표가 들어오기 전에 임시로 제작하는 카인 강의 2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보스와 상황에 맞는 극딜 구조 변화라는 내용을 대해서 다룰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극딜 구조랑 각 뚝배기 현황에 따라서 극딜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보시면 스탯독은 일단 제가 카톡방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선 드보 오리진이 최적화가 돼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선 드보 오리진을 쓰는 이유가 뭐냐? 우선은 스탯독은 다른 이제 쿨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분 스킬을 주기가 늦게 돌고 오리진 스킬이 굉장히 빨리 도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오리진 극딜을 선트버 오리진으로 쓰고 두 번째 오리진 극딜을 선언할 시퀀스 또는 선트버 오리진으로 선택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본인이 선언할 시퀀스를 눌렀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선언할 시퀀스에 최적화가 돼 있는 극딜로 계속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유의하면서 극딜을 할 수 있다. 단지 스탯독의 단점이라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메르가 250이었어도 무조건 중국딜의 쿨타임이 56.2초죠. 정확히 그 56.2초라는 족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걸맞는 극딜을 하려면은 무조건 선 드버 오리진이 최적화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탯독이었고요. 이제 이초독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초독이 제일 좋다고 제일 최적화가 잘 돼 있어요. 굿굿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초독을 굉장히 권장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말씀드리면요. 일단 선언할 시퀀스라는 극딜을 계속 최적화가 가능한 아주 이상적인 그림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제일 이 이초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초독은 우선 스탯독에 비해 극딜 최종됨이 0.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말은즉슨 0.8%라는 것은 환산만 검색해봤을 때 이제 저 스펙에서는 환산이 한 150 정도 차이가 날 거고요. 이제 고스펙 관련해서는 대략 250에서 300 정도 차이가 나게 될 텐데 이는 제가 오초독이랑도 비교를 해볼 건데 오초독의 극딜량이랑 이초독의 극딜량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약 최종된 1.2에서 1.3% 정도의 딜량이 차이가 납니다. 극딜 기준으로요. 그래서 극딜 기준으로 데미지가 이초독은 오초독에 비해 1.2%가 더 센 거고요. 그리고 그 이초독은 스탯독에 비해 극딜 데미지가 0.8% 정도 살짝 약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리스크를 생각하면은 스탯독은 이제 정말 깎기가 힘들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내가 극딜 때 최종된 0.8%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최적화가 잘 된 이초독을 써서 차라리 더 서버렉을 이용해서 그 0.8% 메꾸자 그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자 3초독은 일단 제가 앞서 쿨타임 관련해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이 친구는 전혀 쓰면 안 되는 뚝배기죠. 근데 간혹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뤄봤는데 그냥 뭐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4초뚝 플러스 알파는 사실상 4초뚝부터는 이제 쿨타임이 계속 고쿨감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쓰던 그냥 자유자재로 쓰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본인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파티에서도 극딜이 밀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꼭 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는 2초뚝이 너무 빡빡해서 못 쓰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4초뚝을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 5초뚝은 굉장히 투머치다,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내가 극딜이 밀릴 것 같으면 그 고쿨감은 굉장히 선택지로서는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뚝배기 관련된 기본적인 극딜 구조에 대해서는 일단 다 알아봤고요. 이제 각 보스에 맞는 입장 극딜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거고요. 저는 이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스 컷신 때 언어를 눌러놓고 시퀀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우선은 이 부분은 제가 하나 짚어드리자면 각 보스마다 컷신, 저기 밑에 있었네요. 뇌절했네. 여기 지금 보면은 우선은 각 보스마다 컷신 젠 타이밍과 유리한 극딜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컷신 젠 타이밍, 이게 지금 키포인트인데, 지금 맨 위에 보스 컷신 때 언어를 눌러놓고 시퀀스라고 적혀있는 보스들은 대부분 이 보스들이 젠 다이는 타이밍이 일정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게 그냥 시퀀스를 꾹 눌러놓으면 알아서 2타 때 바인드가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림보는 예외예요. 얘는 무조건 1타에 바인드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근데 이걸 림보에서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어쨌든 얘는 컷신 렉이 존재하기도 하고 이미 젠이 돼 있는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솔프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솔플 들어가면 아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솔플 기준에서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티에서는 웬만해서 안 걸린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시퀀스 선드버 오리진을 쓰는 유리한 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쭉 적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젠이 느린 친구들이 이제 크옷을 스미부터 누르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칼로스를 적어놓은 이유가, 칼로스는 사실 젠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른 보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크로스 스위미부터 누르고 시퀀스 선트보 오리진을 적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저 친구는 첫 시작부터 텔포를 쓰는 친구예요. 텔포를 쓰는 친구라서 텔포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퀀스를 올리고 극딜을 하는 게 더 세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를 써도 되고 첫 번째를 써도 되는데, 우린 쓸 거면 딜적으로 센 거 쓰는 게 더 좋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에 놨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발드릭스 관련해서 좀 보면은 굉장히 어지러우실 텐데, 우선 발드릭스는 말방이 굉장히 젠이 빠릅니다, 다른 방들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방은 크호술 스위미부터 누르는 이유가 젠이 느리기 때문에 크호술 스위미부터 누르는 거고요. 그리고 석상방은 상대적으로 젠이 빠르긴 하지만 크호술 스위미부터 누름으로써 석상방 자체가 딜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딜적으로 이득을 보려면 무조건 선드버 오리진을 써야 한다. 그래서 그 맥락으로 석상방을 시퀀스 선드버 오리진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인간방은 젠 자체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크로즈 스위미를 미리 누르고 선 원하이를 눌러도 2타의 바인드가 걸려요. 거의 끝물에 걸립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극딜 버프를 늦게 올리는 거면은 차라리 선 언어를 미리 눌러놓고 시퀀스를 올려도 되는 선택적인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방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웬만해서 발드릭스 하신다고 하면은 말방부터 가는 거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본인이 최소 컷을 할 때 발드릭스는 무조건 말방에서 시작하는 게 좋긴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카링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대부분 카링 솔프를 하게 되면 혼도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패를 말씀드린 거예요. 혼도궁은 이제 혼돈을 먼저 잡고 그리고 도울 가서 잡고 그 다음에 군기를 마지막에 잡는데 뭐 파티격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솔프를 하신다 하면은 무조건 저는 혼도궁을 견적으로 잡고 시퀀스 선 드보 오리진을 꼭 채용하셔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극딜 방식을 나눈 이유가 또 있는데 자, 건마로 예시를 들면 이제 건마의 창조의 기사 아이온이 있고 파괴의 기사 엘다바우트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뭉쳐가지고 바인드가 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를 이해하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중점으로 뒀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딱 그런 맥락으로 써놨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게 있긴 하겠지만 그 내용들은 이제 밸런스 패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다루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 지금 이거 쓴 이유도 일단 임시로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는 이 구조를 당장 알고 싶고 당장 보스를 잡아야 되는데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냥 급하게나마 이렇게 영상을 찍었고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된다면 이제 카인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극딜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